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단차를 통해서 이 자동차의 단차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가는 길인데요, 서비스 센터. 참 내비게이션 오토파일럿은 쓰면 쓸수록 참 잘만 쓰면 참 좋고 신기함을 계속 느낍니다. 이렇게 하위를 알아서 갈아타고 알아서 이렇게 멀징하는 것도 차선을 바꿔서 저렇게 하위를 바꿔서 이렇게 점점 차선을 들어가죠. 이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데요. 자, 그에 반해서 단차는 참 안타깝게도 좋지가 못합니다. 서비스 센터에 이제 맡겼는데 하루 안에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단차를 맞추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댓글에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고무망치를 때린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그걸 한번 서비스 센터에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안에 데미지를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분해를 해서 거의 재조립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모바일 서비스로는 이번 이제 그 단차는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결국 차를 저렇게 입고를 시켰고요. 간 김에 이제 생각나는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돌아온 답변이 뭐냐면 그 앞부분에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은 그거는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저렇게 단차가 있지만 단차 부분들이 굉장히 균일하고 양쪽이 균일하기 때문에 단차로 보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고쳐보겠다는 의견은 받았습니다. 앞부분은 확실히 하겠다는 의견을 재차 확인받았고요. 전반적으로 서비스 대응은 좀 느린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이게 확실히 모델 Y의 단차 문제는 조금 지금 아직까지도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공장이 초기에 이게 셧다운 됐던 영향이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받는 것도 초기 물량이죠. 제가 이래서 처음에 만든 차를 싫어하고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빨리 모델 Y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진짜 기사 찾아보면은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어떠한 SNS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온리 유튜브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구독자분도 많은 유튜버 분도 이제 모델 Y를 받았는데 차를 몰아보면 진짜 좋지만 역시 단차 문제는 거의 지금 미국의 대부분 유튜버들은 이거를 지적하고는 있습니다. 이 필 앤 피니쉬라고 하는데 한국에서 이걸 단차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가 확실히 모델 Y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 맞은 차를 받으시면은 아마 로또를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사에 났던 사진인데 이런 걸 모아서 계속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제 차인 줄 알았습니다. 저도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순간 제 차인 줄 알았어요. 떡보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단차 없는 테슬라 차량을 받으시면은 그날 로또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단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미 이런 필 앤 피니쉬 단차에 대해서 정리한 글들과 논문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참 재미나게 글을 읽었는데 긴 글이지만 이제 요약을 해서 알려드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차는 차량 결함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결함이 아닙니다. 그게 결함이 되려면 물이 새거나 문이 안 닫히거나 기능에 영향을 줘야 됩니다. 소음도 그게 막 사람이 못할 정도의 소음이 아니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필 앤 피니쉬를 염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된 거냐면요. 원래 미국 사람들은 단차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차는 원래 그런 거러니 했던 거죠. 그렇게까지 패널이 잘 맞고 안 맞고를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1980년대부터 일본 차들이 상륙하기 시작합니다. 80년대 일본 차들은 사실 그렇게 그때 당시에는 미국 차 대비 혹은 독일 차 대비해서 기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미국 차의 전성시대죠. 디트로이트의 이제 빅3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니까요. 엔진 기술이라든지 여러모로 일본 차들은 미국 차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본 차들은 이제 전략을 잘 짠 거죠. 올쇼크 영향이 있었던 거죠. 차를 작게 만들고 많이 덜어내서 가볍게 만들어서 연비를 좋게 하고 그리고
퀄리티 컨트롤, 그러니까 갭을 굉장히 줄이는데 많은 노력을 들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이 갭을 줄이는 게 풍절음이라고 하죠. 그 차의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 사이로 이제 공기가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제 압력차가 생기면서 약간의 이제 윈드 노이즈를 발생시키는데요. 그러니까 일본 차들은 그런 것들에 주력하면서 이제 승부를 본 거죠. 그리고 성공을 합니다. 엄청 대성공을 하죠.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미국 시장에서 일본 차들이 엄청 잘 팔립니다. 그러고 나서 미국 소비자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보기도 좋고 기능성도 어느 정도 있고, 그러니까 소음을 좀 줄여주고 좋다라는 걸 그때부터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차들은 이제 형편없는 마감으로 질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오늘의 포인트인데,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으나 사실 판매에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조사들이 단차를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빅3 미국 회사들도 이 내셔널 랩, 니스트죠. National Institute for Standard and Technology라고 정부 기관과 합작 연구를 해서 레이저 스캐닝을 도입하는 등 이제 첨단 기술들을 업그레이드하면서 단차가 한 5mm에서 6mm였던 거를 2mm로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미국 차는 단차가 안 좋기로 악명이 높죠. 그렇지만 이런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아졌지만 워낙 과거에 그렇게 안 좋다는 영향과 여전히 지금도 이런 기계적인 걸 많이 도입을 했어도 어느 정도 사람이 투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죠, 미국 차들은. 특히나 이제 일본 차들은 렉서스가 대히트를 하면서 더더욱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이런 인식들을 팍팍 심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브레이크가 얼마나 릴라이어블 하냐, 얼마나 잘 듣냐, 혹은 뭐 fuel efficiency, 연비, 이런 것들이 feel and finish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법적으로 단차는 영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판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신경을 쓴다는 거죠. 그럼 테슬라는 왜 신경을 안 쓸까요? 그리고 댓글에 미국인들은 아시아인들에 비해서 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세밀하지 않다라는 것에는 저는 의견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제조된 현대 소나타라든지 혹은 미국에서 제조된 BMW라든지 미국에 있는 해외 브랜드가 세운 공장에서 나온 차들은 단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단차를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다라는 생각이 크게 듭니다. 안 잡아도 차가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결론이 딱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케어를 하는데 테슬라 차량들은 그걸 신경을 안 쓰고 팔아도 잘 팔려서 이 회사가 단차를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퀄리티 컨트롤에 대해서 소비자 운동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좀 테슬라한테 맛 닿아서 좀 퀄리티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도 차를 맡겼을 때 너무 간격이 많이 벌어져 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격이 일정하고 절대로 물이 안 샌다는 겁니다. 물이 안 새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쵸. 물이 제가 테스트했어도 새진 않았었죠. 그리고 2020년에 카인드라이버에서 그러니까 조용한 차를 뽑은 거죠. 조용한 차를 뽑았는데 여기에 세상에나 모델 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기차의 이점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자체가 원래 조용한 차다 보니까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평소에는 매우 조용하지만 스피드업을 하면, 그러니까 좀 빨리 달리면은 그렇게 조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저속 구간이라든지 차가 서 있을 때는 이게 진동 파트도 하나도 없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테슬라가 그런 거에 대한 어드밴티지를 이미 계산하고 필 앤 피니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 앤 피니쉬 과정을 아무래도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면은 결국 차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고, 지금 테슬라는 아시다시피 싸게 무진장 많이 빠른 시일 안에 엄청나게 많은 차를 저 얼마 없는 공장 라인에서 쏟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희생해도 된다는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게 저도 좀 불안한데요. 그러니까 많은 소비자들은 실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베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를 이렇게 만들면 혹시나 메카니컬 파츠라든지 다른 파츠도 엉성하게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많은 비판을 가하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러나 제조사들이 신경 쓰는 이유는 미국 소비자들이 일본 차들 때문에 이것들을 신경 쓰게 됐고, 이런 단차 문제가 판매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조사가 신경을 쓰는 거지,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이 이것 때문에 차가 안 팔린다고 판단이 될 경우 테슬라도 단차를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